직장 내 괴롭힘은 당할 만한 사람들이 당한다. 이거 약간 개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1년 차 만에 상사들의 갑질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글쓰기로 풀면서 지금은 에세이 작가와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공인노무사 일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제 법제화와 매뉴얼 연구 같은 것들에 제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서 회사 갈 때 쓰러지고 아침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뭐 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은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퇴사해야죠. 그래서 나왔어요. 사장 아들이 먹고 싶은 점심 메뉴를 안 먹었다고 그날 막 회사가 다 난리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들이 거기 회사 직원이에요? 아빠 회사 물려받겠다고 그냥 갑자기 와서 오자마자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회사 천장을 보다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사람들이 깨달을까?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충동.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나왔는데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 처음 살아본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당할 만한 사람들이 당한다. 이거 약간 개소리가. 피해자를 탓하는 말 같은데?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이게 왕따를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해야 되는 거면 내가 아니고 우리 팀장이 당했어.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너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갔으면 많이 맞았을 스타일이라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거든요. 6시 되면 저는 가방 들고 무조건 나가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퇴근을 하냐.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할 거 다 해놨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조직 생활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남이랑 다르니까가 되게 많이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떨어진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팀워크를 해치는 애다. 그렇죠.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4시까지 담배 피고 카페 갔다가 다른 팀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못하죠. 근데 전 다 했단 말이에요. 6시에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면 너 다 했니? 그럼 이것 좀 도와줘. 다른 거 또 시켜. 네, 이것 좀 해봐. 우리 팀이잖아. 일을 같이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해서 뭐 하나 하면 좀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영어 시험 점수를 이제 매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토익 만점을 받았어요. 그거를 제출했더니 제 부서가 아닌 다른 일까지 모든 영어에 관련된 일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제 일이 아닌데 몇 번은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못한다 안 한다 했더니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못해? 만점이라며. 양아치네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면 못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또 해주면 해주는 대로 끝까지 이 사람 해주면 저 사람도 들어오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이 될 수 있겠구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부하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예요. 제대로 된 조직이면 이 사람 능력을 더 키워주고 어떻게 더 서포트를 해서 이 사람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얘 똑똑하네. 얘가 괜히 나보다 더 잘해갖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뒷담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나쁘게 만드는 경우는 깔아뭉개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상사야.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막 그 새로운 일을 개발해갖고 일을 시켜요. 그런데 부하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일을 많이 시키지? 짜증나게? 라고 해서 다수의 부하들이 서로 사보타지를 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상사를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괴롭힘이 성립해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랑은 일하기가 힘들다. 저는 이걸 경험해보니까 그냥 차라리 눈치 없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100배 나은 것 같아요. 그 인성 파탄한 이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분위기를 못 읽는 거지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진 않는데 인성이 파탄한 사람들은 정치질하고 뒤통수 치고 험담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랑 일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치를 키우도록 요청하는 회사의 분위기라는 것은 매우 나쁜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솔직하게 소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명백하게 업무 분장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따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을 못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다시 공격이 돼서 오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눈치 없고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점심 뭐 먹을까가 되게 직장인들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그쵸. 다 같이 뭐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전 짜장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거 먹겠다고. 그럼 나는 되게 유난한 그렇지, 유난한. 네. 그거 하나가 아니, 이렇게 그랬던 까탈스럽다 예민하다 뭐 이러는데 나는 그냥 냉면 먹고 싶은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먹겠다는데 그냥 먹어. 그냥 입 다물고 먹어 막 이래요. 분위기도 못 맞춰주는. 그러니까요. 짜장면 짬뽕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제 대학원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두 같이 가서 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본인만 짬뽕을 시켰다는 거예요. 눈치가 엄청 쌓였대요. 근데 짬뽕은 또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짜장면을 5분 동안 먹는데 혼자만 짬뽕을 15분 동안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본부장한테 딱이 맞았대요, 진짜. 남자들이 많은 회사였고 근데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못 마시는데 그래서 점심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조용히 좀 먹고 싶은 사람인데 늘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술 먹고 이제 오니까 그럼 가시라고 그러고 저는 다른 데 가고 싶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먹으러 가면 계산은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안 점심값은 다 식대 나오잖아요. 그쵸. 저 개인이 그것도 이해 안 돈 내는 돼요. 네, 개인이에요. 그런 거야. 내 돈 가지고 내 시간에 내가 맞아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그 한 시간 그게 저도 이랬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를 이해를 그럼 못 돈이라도 내주든가. 돈 내주면 참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저희는 다 사줘요, 저희 회사는. 네. 그러면 그냥 뭐 이거 먹지 뭐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밥값 낸다는 이유로 제가 맨날 먹고 싶은 거 중심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반성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은 없다. 이 퇴사 아니 사실 발생을 하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살 사건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면요.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해요, 가족한테. 나 회사 가기 싫어. 뭐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대부분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조금 참고 다녀. 뭐 좀 나아지지 않겠니?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딴 데 가봤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사람을 죽음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퇴사가 큰 위험이 올 때까지보단 나을 수가 있는데 또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정신질환이 걸리면 산재가 인정이 돼요. 쉴 수가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걸 접수하는데 요즘에는 승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선생님들 때보다는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 뭔가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혹시 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당한 것도 지금 산재 처리가 될까요? 그건 좀 죄송스러운 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지나면 입증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3년 안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말씀 안 드렸어요. 거의 1년 동안 모르셨어요. 아침에 나와서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글 쓰고를 거의 1년 했거든요. 그 일개 직장인 한 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알아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죽겠으니까 어디다 막 뱉어놓고 좀 이게 풀어져야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게 글쓰기라는 방법밖에 없어서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대표님 만나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고 그때까지는 모르셨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퇴사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냥 그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말을 한 건데 표정이나 퇴근하고 와서 집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빨리 나오길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법에서는 괴롭힘을 신고하면 또는 인지하면 그러니까 괴롭힘 신고 안 했어도 회사가 인지했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야 돼요. 또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괴롭힘 신고를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데 제 엄마나 제 남편이나 우리 아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고가 되면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조사를 개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작가님처럼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막 소화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어요. 그럼 유급휴가를 준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하거나 증언을 해주거나 그런 걸 이유로 불이익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취해져요. 그래서 강력한 형벌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할 때만 해도 이런 법도 없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까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면 일단 어쨌든 법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선생님이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법을 좋아해요.